여러분은 혹시 비전보드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전보드로 꿈을 시각화하고는 하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영적이면서도 완전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부자되기 프로젝트 네 번째 이야기, 부의 시각화 법칙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상상력과 시각화를 통해 현실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부 끌어당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뒤 집중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영의 역동적 법칙 1962년 캐서린 폰더. 인간은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정신 속에 그린 이미지는 삶과 환경을 이루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유일한 한계는 상상력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삶에 실패나 결핍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먼저 마음속에서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삶의 한계를 스스로의 마음속에 먼저 세워놓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계를 마음속에서 녹이고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삶으로 다시 구성해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삶에서 더 큰 부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 기대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마음속에 형상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이성은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건 너무 큰 꿈이야. 실현될 수 없어. 라고 속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시각화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상상력이 마침내 작동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그려왔던 모습은 현실 속에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적절한 때가 되면 당신의 잠재의식과 의지 또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기대하고 상상하며 훈련한 것은 그대로 창조되고 현실로 나타난다. 때로는 마음의 시각화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속 이미지가 현실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 결과는 더욱 크고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 단 중간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니 성공의 이미지를 끝까지 붙들고 버텨야 한다. 나는 최근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다. 그는 번영의 시각화 법칙이 어떻게 자신을 단순한 트럭 운전사에서 10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지를 들려주었다. 그의 시작은 아주 소박했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 자동차도 한 대 없었다. 주급은 $25. 그것으로 겨우 살아가는 형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의 시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 힘이 정말로 그렇게 강력한지 직접 시험해 보기로 말이다. 그는 마음속에 자신과 가족이 살아가길 원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만의 사업을 갖고 싶었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싶었다. 넓고 안락한 집을 소유하고 차도 최소한 2대는 갖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장을 볼 때 아껴가며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쇼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길 바랬다. 또한 신용카드를 돌려막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다. 그는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자신과 가족에게 어울리는 높은 삶의 기준과 수입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려나갔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안에 그는 트럭 운전사에서 회사의 영업관리자로 승진했다. 하지만 아직 그는 자신만의 집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으며 자유로운 재정 상태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해 크리스마스 그는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우리 집을 갖게 될 거야. 차고에는 우리 차가 서 있을 거고. 그러나 1년이 지나 다음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월세집에 살고 있었고 차도 한 대 없었다. 아이들이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며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희망을 버리지 마. 어쩌면 내가 그 말을 조금 서두른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축복은 곧 이루어질 거야. 그리고 그 다음 해의 크리스마스가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새 집으로 이사했고 차고에는 한 대가 아닌 두 대의 자동차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급 25달러를 받던 트럭 운전사 시절부터 풍요로운 삶의 기준을 마음속에 시각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풍요로운 시각화를 제 사고 속에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까지는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가 마음 깊숙이 나는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자 그 순간은 마치 나를 가두고 있던 딱딱한 껍질로부터 완전히 뚫고 나온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는 그 속도를 따라잡는 것조차 벅찰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그의 집과 두 대의 자동차가 현실 속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더 나은 삶의 기준을 마음속에서 시각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이루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10년이 되기도 전에 그는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며 은퇴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다. 나는 빈털터리 트럭 운전사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내 첫 번째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어요. 하지만 그건 단지 첫 번째 성공일 뿐입니다. 이제 은퇴 생활도 지루해졌으니 앞으로의 10년 동안도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재산을 만들 거예요. 다시 시각화하면서 말이죠. 행운의 바퀴를 만들어라. 실제로 상상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아직 시각화에 익숙하지 않은데 과연 나도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혹시 더 단순한 시작 방법 같은 건 없을까? 물론 있다. 나의 첫 번째 번영 수업에서 한 엔지니어가 실용적인 훈련 방법을 고안해냈다. 그 역시 처음에는 시각화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풍요로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는 의식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너머로 투사하고 현재의 한계를 넘어 행복한 결과를 끌어오기 위해 행운의 바퀴라는 것을 설계한 것이다. 그가 이 행운의 바퀴를 통해 마음의 시각화 능력을 활용하기 시작한 이후 그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일에 활발히 종사하고 있다. 그가 설계한 이 행운의 바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실제로도 큰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몇몇 친구들은 이 행운의 바퀴 아이디어를 잠시 실천해 보았을 뿐인데도 평생 꿈꿔오던 유럽 여행을 실제로 다녀올 수 있었다. 사실 이 행운의 바퀴는 상상력을 현실로 작동시키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만의 행운의 바퀴를 만들었다. 먼저 큰 포스터 보드를 준비한 뒤 중앙에 원을 그렸다. 그 원은 보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크게 그려졌다. 그리고 그 원의 한가운데는 자신이 믿고 있는 높은 힘을 상징하는 종교적 이미지나 장면을 배치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다. 성경, 예수 혹은 당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어떠한 종교적 상징이든 상관없다. 문제는 당신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중앙 이미지 아래에 이 문장을 써 내려갔다. 신성한 지성이 내 삶을 인도합니다. 나는 지금 그 풍요로운 가르침과 안내에 열려있고 수용적이며 순응합니다. 이 문장이 써진 중앙 부위가 행운의 바퀴의 가장 안쪽 핵심, 즉 중심축이 되었다. 그는 바퀴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외곽까지 4개의 선을 그었다. 그리고 원을 4구역으로 나눈 다음 각 영역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비즈니스, 가정, 영적, 사회 및 여가. 그는 각 영역마다 자신이 그 분야에서 이루고 싶은 바람을 사진으로 시각화하여 배치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그가 원했던 이상적인 직장의 사진을 붙였다. 그 직장은 그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던 분야의 일자리였다. 그 사진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적어두었다. 나는 지금 신성한 지성에 의해 활성화되고 사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며 나에게 꼭 맞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완벽한 보상을 받습니다. 이제 분명하고 완전한 건강, 행복, 성공, 그리고 번영으로 나아갑니다.
행운의 바퀴에서 가정 영역에는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다. 신성한 지성이 이 부동산의 올바른 구매자를 인도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정당하고 질서 있는 가치 교환을 통해 축복받습니다. 그는 또 자신과 가족이 새로 살게 될 집의 사진도 함께 붙였다.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신성한 지성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있으며 올바른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고 적절한 때에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가정 영역에 아내의 사진도 함께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덧붙였다. 나의 아내는 지금 신성한 지성과 능력에 의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그녀의 모든 삶의 경험 속에 완전한 건강, 행복, 풍요,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이 문장은 이직으로 인해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에서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포함된 것이었다. 또한 그는 새로운 삶의 경험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상징하기 위해 문이 열려있는 사진을 붙였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마다 더 크고 더 나은 문이 열립니다. 사회 및 여가 영역에는 바닷가 백사장과 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적었다. 우리는 신성하게 계획된 휴가를 신성하게 마련된 조건 속에서 신성하게 드러나는 공급과 함께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는 일반적인 번영을 상징하는 공간에 다음의 문장을 추가했다. 나는 지금 나의 모든 재정 문제에 신성한 질서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역인 영적 부분에는 교회의 사진을 붙이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다. 믿음이 내 마음 안에 머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신성하게 인도받아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올바른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 근처에는 성경 사진도 함께 배치했다. 그는 이렇게 완성된 행운의 바퀴를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 두고 매일매일 차분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의식과 삶을 정리해 나갔다. 이 간단한 그림들과 문장들은 그의 마음속 시각화 능력을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주었다. 몇 주 뒤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었고 아내와 함께 새로운 직장이 있는 머나먼 곳으로 이사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상적이고 완벽한 새 집을 금세 찾아내었고 이후 가구를 옮기기 위한 날짜도 미리 정했다. 그는 그 날짜에 맞추어 집이 팔릴 것이라 믿으며 모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놀랍게도 날짜를 확정하고 계획을 세운 이후부터 그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집은 타이밍 좋게 팔렸고 가구도 계획한 날짜에 새로운 집으로 완벽히 옮겨졌다. 이사를 마친 후 그들은 아름다운 열대 해변 지역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다. 행운의 바퀴에 붙여두었던 바로 그 풍경처럼 말이다. 모든 것이 행운의 바퀴 속에 미리 형상해 두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이 엔지니어는 자신의 직장에서 설계도를 다루듯 마음의 시각화를 통해서도 같은 원리를 삶에 적용해낸 것이었다. 모든 결과는 반드시 먼저 계획되어야 하며 그 다음 시각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은 비로소 살아있는 현실이 된다. 이제 당신의 사고방식의 흐름을 바꿀 때가 왔다. 만약 지금껏 당신에게는 손이 닿지 않을 것만 같았던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면 행운의 바퀴를 만들어 보아라. 이 바퀴는 당신의 사고의 흐름을 나는 가질 수 없다에서 나는 가질 수 있다로 바꾸어 준다. 절망은 희망으로, 낙심은 용기로, 실패는 성공으로 확실하게 전환된다. 그리고 만약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바퀴를 만들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단 하나의 소망, 지금껏 실현되지 않았던 그 한 가지만을 위한 바퀴부터 시작해 보아라. 만약 당신이 크고 눈에 띄는 행운의 바퀴를 만들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소망 노트를 만들어 보아라. 한 학교의 교사는 이 소망 노트를 활용했다.
그녀는 늘 가지고 다니는 일상용 수첩을 활용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소망을 기록하는 소망 노트를 만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선한 것들의 사진을 오려 붙였고 그 옆에는 마음을 사로잡는 인상적인 문구들도 함께 담았다. 그리고 일상 중 잠깐의 여유가 생길 때면 그 노트를 조용히 들여다보며 자신의 시각화 능력을 고양시키고 기대감 있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자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모든 일이 전개되리라는 믿음을 계속해서 되새겼다. 물론 그녀의 주변 어느 누구도 그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단순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소망을 이룰 수 있었고 우울이나 낙담, 의심에 빠지는 일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시각화하라. 시각화의 힘을 실제 삶에 적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한 가정주부는 이렇게 말하였다.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내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였고 한번 그 전부를 생생하게 그릴 수 있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완전히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이제 곧 실현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시각화가 완성되면 놀랍게도 자신이 그 결과를 실현하기 위해 크게 애쓰며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그 일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이미 마음 안에서 먼저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풍요의 시각화 법칙이야말로 가장 매혹적인 원리 중 하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있다. 이 원리를 발전시킬수록 마치 온 세상이 우호적으로 당신을 향해 다가와 당신의 바람을 기꺼이 이루어주려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이미지하고 있다. 어느 날 강연을 마친 후 자신을 매우 도덕적으로 여긴다는 한 여성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내게 말했다. 전 그런 정신적인 시각화 따위는 믿지 않아요. 그건 그저 정신력뿐이잖아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하려 했다. 그녀가 그것을 믿든 믿지 않든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녀는 이미 끊임없이 마음속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분기한 여자는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그녀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그 문제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자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마음속 이미지를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재정 문제를 겪게 될 겁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부족함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 대해 말하고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가 당신의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를 바꾸셔야 합니다. 번영에 대해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려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그것을 얻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절박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풍요로운 결과를 이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녀의 삶에는 실제로 풍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었고 모두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보내는 모든 이미지는 언젠가 반드시 다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시각화를 해보아라. 한 어머니는 아들의 행동이 너무 걱정스러워서 매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부터 매일 조용히 앉아 자신이 바라는 아들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을 빛과 사랑의 빛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으로 시각화했다. 차분하고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며 조화롭고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말이나 행동으로 바꾸려는 모든 시도를 멈추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는 점차 그녀가 그려왔던 특성들을 실제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자 마치 완전히 다른 아이처럼 변화되어 있었다. 자신을 위해서든 혹은 당신의 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무엇을 이미지하는지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속 시각화는 반드시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언제나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선한 이미지만을 보내야 한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결과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려 하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한 작가는 마음속 시각화의 힘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보려 하는가에 달려 있다. 결국 당신의 삶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당신이 무엇을 보려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의 재정 문제에서도 시각화를 활용해 보아라. 하루의 시작이나 끝, 혹은 계획이나 메모를 정리하는 그 조용한 순간마다 당신의 바람과 계획들을 구체적인 형태로 마음속에 시각화해 보라. 특히 어떤 구체적인 금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 앞으로 그 금액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보아라. 당신의 상상력은 형태를 가진 구체적인 이미지를 받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낸 이미지는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곧바로 그것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한 작용이 즉시 시작된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각화 능력을 끊임없이 사용해왔다. 다만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해왔는지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놀라운 능력을 돈의 부족, 돈의 결핍, 성공의 결핍, 그리고 원치 않는 현실들에 사용해왔을지도 모른다.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지갑과 수첩을 손에 들고 눈을 감은 채 상상해보라. 지갑 안에는 고액권 지폐가 넉넉하게 들어있는 모습이 보인다. 무게감 있고 두툼하다. 그것을 손에 쥔 감각까지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수첩에 적힌 입금 이력에는 큰 금액이 입금된 기록이 분명히 적혀있다. 날짜도 금액도 또렷이 적혀있다. 이미지하라. 당신이 경험하길 바라는 모든 좋은 것들을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그려라. 아름다움과 건강도 시각화해보라. 당신이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보이고 싶으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는지를 마음속에 선명하게 시각화하라.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 건강과 생기, 아름다움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보아라. 또한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풍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선물하라. 당신이 시각화 능력을 자주 사용할수록 그 능력은 더욱 즐겁고 기꺼이 당신을 위해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신성한 권리로 누려야 할 건강과 풍요 그리고 행복을 스스로 창조해내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전 장에서 언급했던 중요한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절대로 마음속 이미지에서 타협하지 마라. 당신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을 이미지하라. 이성이나 의지가 그 이미지를 포기하라고 속삭이더라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당신의 능동적인 상상력은 곧 의지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이며 당신이 먼저 상상력을 주도하고 그 안에 진심으로 바라는 것에 이미지를 채워넣을 때 그 일은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당신에게 도달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흐릿하거나 절반짜리 이미지만을 시각화한다면 그 결과 역시 흐릿하고 절반짜리가 될 것이다.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직하게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을 시각화하라.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은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좋은 것을 억지로 얻기 위해 애쓰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신 그저 조용히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그려내는데 몰두하라.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된다. 그리고 인간의 끊임없는 상상은 무엇이든 다시 빚어내고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들과 함께하자. 그들은 이미 풍요의 시각화 능력이 얼마나 기쁘고도 강력한 것인지 스스로 발견하는 중이다. 이것으로 부자되기 프로젝트 4편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두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